하고 뭐 기타 다른 선배님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과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장 원장님은 성형외과 오창희 원장이 인턴 때 성형외과 지원할 때 4년차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때 치프. 자, 이제 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오늘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중남미 관련된 과제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장 원장님이 브라질까지 갔다 오시고 브라질에 또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이유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술만 잘하면 되는데 왜 브라질까지 휴가차? 저희가 자, 이제 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오늘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중남미 관련된 과제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장 원장님이 브라질까지 갔다 오시고 브라질에 또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이유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술만 잘하면 되는데 왜 브라질까지 휴가차? 저희가 이제 이름이 더 바디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더 바디 의미가 꼭 바디라는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 더 바디가 이제 탑 모델을 이제 더 바디라고 의미하는데, 이제 뭐 얼굴뿐만 아니고 이제 몸매 이런 쪽도 저희는 잘하는 병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었던 거고, 이제 체형 쪽 가슴 수술도 이제 많이 잘해야 되니까 그 당시 개원 2010년도 할 당시에는 한국에 뭐 가슴 수술건 2만 건, 근데 미국과 브라질은 40만 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그다음에 이제 개원할 당시에는 선배들이 그랬지만 그렇게 힘든 거 보형물 잘 넣어도, 보형물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포린바디라고 약간 이물질 개념이 될 그렇죠. 수가 그거 있어서, 얼마 전에 뭐 암 뭐 이런 위험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뭐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정복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내시경도 잘 안 쓸 때고 하니까 이걸 이제 책 보고 그다음에 대학병원 있을 때는 유방 재건 이런 거 하면서 해부학적 지식은 충분하게 많이 쌓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이 경험해보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눈에는 좀 자신 있다고 할 때지만 가슴 수술은 막 재수술 이런 엄청난 이 노력을 요하는 기술을 원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뜻 해줄 용기가 안 나는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걸 단시간에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에 대가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제일 빠른 습득의 기회인데, 대가가 그럼 남미에, 브라질에. 예, 그래서 교수님 마시기 전에 2011년도에 먼저 미국에 단기 2달 연수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는 가능했었던 게 고맙게도 그 당시 선배님들하고 동업 관계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개원하고 1년 있다가 미국에 먼저 갔었죠. 미국에 먼저 가가지고 뭐 달라스, 아틀란타 이런 곳에서 이제 6주에서 7주 정도를 단기 연수긴 하지만 했었는데, 개원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가다 보니까 저희 전공의 수련 받을 때 갔을 때 배웠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스펀지처럼 좀 흡수했다. 아무래도 케이스가 많은 곳에 가면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가슴 내시경이 막 보급될 때기도 하고, 한국 같으면 이제 보형물 자체가 식염수백에서 실리콘, 코젤백으로 넘어갈 때기도 하고, 그런 거 등등 시기도 뭐 저희 수련 받고 습득하는데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가슴 성형 쪽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그것도 단기긴 하지만 갈 수 있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2013년도, 14년도에 한 번, 두 번을 갔다 왔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저희 오창원 원장님도 그때 같이 갔었곤 한데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대가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기에는 이게 뭐 텍스트 교과서에도 나오고 일반 페이퍼 논문에도 나오고 했던 분들은 가서 봤을 때 이미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가시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은퇴를 바라보시는, 손도 약간 늦어져 계시고 그 무렵대라서 약간 처음에 첫날 둘째 날은 약간의 실망과 크게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 1주일 2주일 지나가면서는 그분들의 그 하나하나 디테일이 나는 저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엄청난 기술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막 지방 흡입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초반 것들은 약간 이제 뽑아 넣어서 안 버리시고 모아둡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수술하시고
마지막에 쓸데없이 모아놓은 것들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약간 과하게 뽑힌 사람 손하는 거니까 약간 유출이 생긴 부위는 그 지방 이식을 다시 넣어서 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는 뭐 저 혼자 했을 무렵에는 못했을 팁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었고요. 그런 걸 이제 봤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두 번째 또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브라질 미국에서의 체형의 개념 부비라고 하는 크고 좀 육감적인 그런 몸매가 아직은 한국에서는 일반 대중이 하지는 않을 때라 가지고 그 기준점 환자가 원하는 측면의 미적 기준 그다음에 제가 배우고 왔던 그 서양인의 많은 분들이 기왕 해오셨던 그 미적 기준 또 제가 그 중간에서 하는 미적 기준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문제가 꽤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환자를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상담 시간이 1-20분이 아니고 이제 1시간씩 하게 되고 그게 되게 유명해요. 자 원장님은 상담실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이해하시고 할 때까지 거의 뭐 안 보내드렸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때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너무 또 환자분을 잡아놓는 것도 예의는 아닌지라 지금 한 30분 정도 그냥. 하긴 뭐 브라질 그럼 카니발 유명하니까 뭐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이 원장님 이런 것들 좀 왜 이 장 원장님 그 진료실에 이 환자분이 들어가면 오래 걸리는지 뭐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사실 조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생소하긴 한데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상담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또 이제 뭐 길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두 분 중에 그 이제 더바디 성형외과를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 그 여성분만 계신 게 아니라 남성분도 계셨어요. 남성분이 뭐 한두 분 정도 되시는 것은 있었는데 뭐 그냥 보호자신지 아니면 그 남성분도 또 환자이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옆에 여자분 안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남자도 이렇게 체형 관리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외국인은 많이 지금 0인 상태인데 좀 궁금한 거는 그 우리 서면을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분들이 더바디에도 꽤 많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또 어떤 비율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이 사실은 체형 병원이에요. 부산에는 잘 없더라고요. 저도 성형외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크게 해주셔요. 녹음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체형을 제가 더바디에 와서 제일 크게 놀랐던 거는 일단 여유증 수술. 그러니까 남성분들 위주로 하는 수술이 있다는 거. 여유증? 증이라고 해서 여성형 유방증이라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는 병원은 저는 이 병원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근무한 병원 중에는 원장님 따로 계시기도 하고 또 워낙 체형적으로 또 특화돼서 원장님이 한 분이 또 봐주시니까 사실 여성 비율도 많지만 이제 남성 비율도 타 병원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뭐 복부 지방뿐만 아니라 뭐 이제 비만약 케이스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제 남성 비율이 타 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요. 그렇죠.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좀 반대라서. 반대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다른 병원의 상황은 100%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 병원에 남자 환자분들의 비율이 많긴 하거든요. 한데 그분들이 이제 여유증 이야기했지만 뭐 여유증뿐만 아니라 뭐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코 수술을 또 되게 관심 많이 가지하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가슴 체형이 조금 더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의 비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병원 같으면은 아마 남자의 비율이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얼굴 수술 위주로 하는 병원 같으면 남자의 비율이 더 많지 않을까. 저랑 좀 반대돼요. 어쨌든 뭐 남성들도 많이 요즘 한다. 네네. 그리고 많이 온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안검, 하안검은 눈이 작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많이 한다? 좀 작으시죠? 눈 많이 작죠. 목소리 큽니다.
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아 당황스럽네. 죄송합니다. 작은 거. 나중에 뭐 좀 네. 혜택? 예. 네. 죄송합니다. 뭐 인터뷰 중에. 자 이제 좀 궁금한 질문을 좀 마무리해 보겠는데 개원하신 지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그 진료 기록표 보면 옆에 JS, MS라고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말해서 뭐 진상이다, 밉상이다. 우리 실장님 경험하는 경우 많잖아요. 와가지고 괜히 뭐 주차가 왜 이렇게 안 되느니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진상이나 밉상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 원장님 혹은 우리 실장님까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한 분씩 있을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진짜 어렵고 힘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끝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네. 저도 이제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정말 특이하신 고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이럴 때 좋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말 특이하신 고객님들 네.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또 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좀 까탈스럽게 하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도 엄청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되게 서류를 작성을 해달라 하시거나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이제 정확하게 따지신다고 해도 될지 일단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 상담을 하고 원장님 상담을 내려가면 타 병원에 비해서 정말 원장님들이 상담 시간도 길고요. 정말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라오시면 되게 조금 차분해지시는 오. 느낌? 네, 저희 말도 더 잘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쵸. 어쩌면 네.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못하는 거에 오는 분노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역시 원장님들이 상담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고객님들도 마음문을 조금 여시는구나 해서 저희가 좀 컨트롤하기 쉬웠던 케이스가 사실 저희 병원 좀 꽤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편하시겠다. 네. 자, 오 원장님. 저는 제일 최근에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그거 안 됩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사 같은 분이세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복부 성형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의 수술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예.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한 2달, 1달 반,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약간의 염증이 생겼는데 그걸 치료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아물어서 해결이 됐는데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제가 거기 이제 흉터가 조금 남은 부분을 흉터 성형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결과가 좋고 해서 지금은 괜찮으신데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승의 날 직접 딸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한테 스승의 날인데 왜 보냈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편지를 손수 적어주셨어요. 손수. 네, 손수 편지를 적어주셨는데 그게 제가 이 선물을 받아도 될지 그런 선물이었는데 그분이 따님한테 꼭 오늘 전해드려라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 몇 년 사이 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고 우리 실장님도 너무 잘 아는 분이시고 맞아요.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진짜. 네.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스승의 날 우리 학생들은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 정 원장님. 이제 가슴 수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수술 일반 가슴 확대는 물론이고 이제 유방 하수 거상술이라고 하는 이제 많이 처져 있거나 많이 커서 처져 있거나 추유 위축됐던 가슴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건 약간 19금의 얘기긴 한데 그 수술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직간접적으로 바로 표정에서도 또 어떤 뭐 측면에서 환자하고의 라포가 저희가 좋은 편이니까 또 자주 뵈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환자분의 표정이 다른 것도 느낄 때 아주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서포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터뷰는 지금 시간이 지금 보니까 길어졌어요. 유튜브 길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싫어하시죠?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반응이 좋아야 할 텐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규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SMS 회원사를 찾아오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예쁜 미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과 이름도 좀 상당히 독특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찾아왔는데 이곳이 좀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저는 예쁜 미소 바르니 치과 원장 손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서면 예쁜미소 바르니치과 원장 이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쁜미소 바르니 치과 원장 정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미소 바르니 치과 11년차 치과 위생사 진료실장 김하정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 좋아요.